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많이 먹으라는 말 들으시잖아요. 일단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으라니까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쉐이크 등 우리가 평소에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주구장창 먹는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그러고 누구는 많이 먹으라고 하고 도대체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얼마나,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그럼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단백질 섭취량의 공식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여러 나라의 영양 기준에서는 일반 성인의 최소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약 0.8g으로 잡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결핍 없이 생활하기 위한 비슷한 수준을 최소 권장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약 48g에서 55g 정도죠. 이 수치는 다이어트나 근육 증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결핍을 막는 최소한의 양이라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는 아주 부족한 양이에요. 내 목표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은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단백질 섭취가 왜 중요한지 상황별 단백질 섭취 기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가 왜 중요할까요?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왜 잘 챙겨야 먹어야 하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칼로리 부족으로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단백질이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단백질 섭취가 더 높은 그룹이 근육 손실이 덜한 경우가 관찰이 되었어요.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단기간 체중 감량이 잘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고단백 식이를 포함한 에너지 제한 다이어트가 저단백 식단보다 체중 감소, 지방 감소, 근육량 보존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약간 높여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 제 경험담으로 배고플 때 다른 것들을 먹는 것보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포만감이 좋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단백질 섭취량이 더 높은 경우 체중 감량 중 근육량 유지와 포만감 향상 등의 긍정적 경향이 나타났다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포만감이 높아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낮춰주고 포만감을 높이는 호르몬인 GL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위고비의 핵심이 포만감을 주는 GLP 호르몬 신호를 강하고 오래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단백질이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요를 줄이는 데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직후에 요요가 오는 이유 중 하나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 뺄 때 근육까지 함께 줄어들면 체중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기초대사량 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백 식단이 저단백 식단보다 감량 이후에 체중 유지를 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후에 칼로리를 유지할 때 근육이 덜 줄어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덜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요요가 올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다이어트가 끝난 뒤에도 살이 덜 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손실도 줄이고 요요도 막기 위해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살을 빼려고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린이라고 하죠. 이제 헬스나 그런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하나입니다. 운동량에 따라 다른데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단계라면 단백질을 더 먹겠다고 굳이 단백질 보충제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친구랑 처음 헬스 PT를 시작할 때 열정이 불타올라서 쉐이크를 먹고 했었는데 오히려 살이 찌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다가 시작할 때는 아직 운동 자극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몸이 요구하는 단백질 양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총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서 체지방이 빠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이 늘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닭가슴살,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일반 식사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도대체 나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나한테 맞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얼마일까? 여러분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사실 한 문장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나는 몸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체중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줄이고 싶다. 몸무게를 늘리면서 근육을 키우고 싶다. 아니면 감량 중인데 근손실을 막고 싶다. 목표가 달라지면 단백질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지금부터 상황별 기준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라인만 좋아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이 경우 기본적인 하한선은 체중 1kg당 약 1.6g입니다. 이 수치는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둔 어떤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근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 섭취량으로 반복 확인된 값이에요. 그 체중 1kg당 약 1.6g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죠.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을 늘리고 싶다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보통 kg당 2.2g 이상, 상황이 좋으면 3g 가까이도 사용하기도 해요. 고단백 그룹이 근손실이 적고 포만감이 높고 훈련 피로도까지 낮았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유지 칼로리에서 몸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2.2g 이상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럼 흔히 벌크업이라고 하죠. 근육을 최대 증가시켜서 체중을 증가하려는 목적인 경우 칼로리를 더 많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 근육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많이 먹으니까 단백질 대충 먹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남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쉽게 지방으로 가요. 최소 기준은 체중 1kg당 2g,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면 2.4g 전후. 연구들을 살펴보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이 충분한 그룹만 근육이 늘어납니다. 특히 고단백 섭취는 벌크업 중에도 체지방 증가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근육 위주로 체중을 늘리는 방식을 원하면 탄수화물만 늘리는 게 아니라 단백질부터 기준 이상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브레이가 연구한 단백질의 근육 증가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칼로리를 40%더 먹는 과잉 섭취한 상황에서 단백질을 낮게 먹는 그룹은 체지방은 늘었지만 근육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보통 1.8g에서 높게는 3g까지 먹은 그룹만 제지방량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칼로리가 많아도 단백질이 적으면 근육 증가가 거의 없음이 실제 실험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몸은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줄이려고 합니다. 롱랜드의 연구에 따르면 더 높은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를 줄이는 상황에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한 그룹이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제지방량은 더 많이 늘고 체지방은 더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기일수록 단백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권장 범위는 대략 kg당 2.2g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3g 근처까지도 갑니다. 실제로 비교 연구들을 보면 저단백 그룹은 살이 빠지지만 근육도 같이 빠지고 고단백 그룹은 지방은 더 줄면서 근육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나와요. 결국 다이어트의 퀄리티를 정하는 건 단백질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지를 하고 싶다 2.2g 이상, 벌크업을 하고 싶다 2g에서 2.4g 이상, 나는 감량이 하고 싶다 2.2g 이상, 운동이 많으면 더 많이 먹으셔도 돼요. 체중이 줄수록 먹는 칼로리가 낮을수록 단백질 비율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신가요? 단백질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지, 이런 궁금증은 다이어트랑 근육 합성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화, 그러니까 분해 자체는 대부분 양이 많아도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단백질이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버려진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약해요. 실제로 위장과 소장은 대량 단백질도 천천히 다 분해 흡수를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근육 합성의 관점에서는 나눠서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논문을 살펴봤는데 단백질 흡수는 거의 무한으로 가능하지만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그 자체를 최대 자극할 수 있는 양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권장되는 한 끼 단백질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육 합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대략
25g에서 40g의 단백질이 한 끼당 대부분 연구에서 근육 합성 최대화의 충분한 범위로 나옵니다. 근육 합성의 최적화를 위해서 한 끼당 25g에서 40g의 단백질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근육 합성할 때 최대화되는 양으로 나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MPS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 2.5g에서 3g의 류신 수준이 MPS를 최대한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백질 30g에서 45g 정도면 도달됩니다. 체중에 따른 실용 기준을 살펴보면 50에서 59kg은 30에서 35, 한 끼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0에서 79g은 약 35g에서 40g, 80에서 99kg은 약 40g에서 45g, 100kg 이상은 45g 이상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흡수 불가능이 아니라 근육 합성, MPS 자극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수준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정말 낭비가 될까요? 소화흡수 자체는 대부분 양이 많아도 잘 돼요. 위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거의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에 쓰이는 양은 제한적이고 남는 아미노산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 합성이나 다른 대사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흡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최적 이용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 합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게 좋고 한 끼의 단백질을 몰아먹기보다는 3끼에서 4끼 간식처럼 나눠서 먹으면 하루 동안 MPS를 반복적으로 자극해서 장기적으로 근육을 보존하고 감소하는 걸 방지하는 거에 유리합니다. 또 다이어트 상황에서는 칼로리를 제한한 상태에서는 근육 손실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균일하게 배분하는 게 또 중요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체중 감량, 유지, 증량 등 각 목적에 따라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단백질 양에 맞게 식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단백질을 120g 먹게 되었다면 각각 탄수화물과 지방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에 맞는 식단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 식단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해봐요.